실장님, 우리 아버지 죽인 사람이 당신이었어요? 고결의 목소리였습니다. 손에는 작은 USB 하나가 쥐어 있었고 그 앞에 선 석권식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도 못했지요. 25회를 입 밖으로 꺼내본 적 없는 말이 목구멍 안쪽에 그대로 눌어붙어 있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그 USB가 어디서 나왔고 어쩌다 고결의 손에까지 건너가게 됐는지를 따라갑니다. 조성준이 25회 동안 졸업앨범 속에 숨겨둔 그 물건을 마침내 꺼내 들고 석권식을 제 집으로 불러 단판을 짓는 밤이지요. 그리고 하필 그 자리에 고결이 걸어 들어옵니다. 지금부터 보시는 내용은 방송된 사실을 바탕으로 한 뇌피셜 예상 전개입니다. 재미있게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앞선 방송에서 서승리는 아버지 석권식의 서재에서 오래된 법원 판결문을 찾아냈습니다. 거기 적힌 이름이 한수철이었지요. 고결의 친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석권식은 결국 조성준에게 25회 묵은 사실을 털어놓았고 조성준은 그날 밤 고등학교 졸업앨범을 꺼내 그 안에 끼워둔 USB를 손에 쥐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손에서 시작됩니다. 조성준의 방에는 스탠드 불빛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앨범이 펼쳐진 자리에 젊은 사내 셋이 어깨를 걸고 웃고 있었지요. 조성준, 석권식, 그리고 고대치였습니다. 조성준의 손끝이 그 새 얼굴 위를 천천히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서랍에서 USB를 꺼내 손바닥 안에서 몇 번을 굴렸습니다. 이걸 25회를 들고 있었네. 이제 와서 뭘 어쩌자고. 혼잣말이 끝나기도 전에 문 밖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은혜의 목소리였고 그 옆에 고결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지요. 조성준은 서랍을 급히 닫았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문 하나 사이에 두고 아무것도 모른 채 웃고 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성준은 고대치를 찾아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매듭지어야 할지 스스로도 정하지 못한 채였지요. 서 과장이 알아버렸어. 조성준의 말에 고대치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결제판을 넘기던 손이 멈췄지요. 어디까지? 판결문. 서 실장이 가해자라는 거. 그 말을 듣는 순간 고대치의 입가가 슬며시 풀렸습니다. 안도한 겁니다. 딸이 아버지의 죄를 알아버린 그 참혹한 소식 앞에서 고대치가 가장 먼저 계산한 것은 자기 발밑이 아직 무사한가였습니다. 조성준은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성준아, 그때 일은 그냥 그대로 두는 게 다 좋은 거야. 권식이도 다 끝냈고 결이도 지금 잘 살고 있잖아. 잘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조성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고대치가 말문이 막혀 눈만 껌뻑였지요. 그 애가 자기 아버지 사고 기록 찾겠다고 경찰서를 몇 번을 갔는지 알아? 반차까지 써가면서 검찰청까지 갔어. 그걸 알면서도 넌 지금 그대로 두자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성준아, 그건 회사 일이랑은 별개고. 별개? 조성준이 되물었습니다. 고대치가 시선을 피하며 결제판을 다시 넘겼습니다. 서류를 보는 척했지만 눈동자는 한 줄도 따라가지 못하고 같은 자리에서 멈춰 있었지요. 대치야, 나 오늘 너한테 하나만 묻자. 고대치가 마지못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그 밤에 말이야. 우리 셋이 헤어지고 나서 너 어디로 갔었냐? 결제판을 넘기던 손이 뚝 멈췄습니다. 종이 한 장이 손가락 사이에 걸린 채로 파르르 떨렸지요. 고대치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가는 게 눈으로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걸 왜 지금 물어? 궁금해서. 25회 전 일을 뭘 지금 와서 들추냐고. 고대치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제판이 책상 위에 내동댕이 쳐졌지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이상하게 높았습니다. 화가 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급하게 막아서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조성주는 그 차이를 알아들었습니다. 들추긴 누가 들춰? 그냥 물어본 거야. 고대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목소리 크기로 사람을 눌러온 사람이 정작 친구 한마디에 한 문장도 되받지 못했지요. 조성주는 그 얼굴을 오래 바라보다가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그 등 뒤에서 고대치가 급하게 물잔을 들었지만 손이 떨려 물이 손등을 타고 줄줄 흘렀습니다. 25회를 조용히 묻어놓고 살아온 사람이 옛 친구가 던진 질문 하나에 이렇게 흔들릴 일이었을까요? 조성주는 사장실 문을 닫으면서 알아버렸습니다. 오늘 저 대답을 못한 것이 곧 대답이라는 것을요. 같은 시각 석권식의 집에서는 유정란이 애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병원 간다고 나간 애가 5시간째야. 전화도 안 받아. 유정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수화기를 든 손이 벌벌 떨렸지요. 그 전화를 받은 고민호는 회의 자료를 든 채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자료가 바닥에 흩어졌지만 줍지도 않고 뛰어나갔습니다. 고민호가 서승리를 찾아낸 곳은 납골당 앞 계단이었습니다. 서승리는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열 때문에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입술은 하얗게 말라 갈라져 있었지요. 손에는 꽃 한 다발이 들려 있었는데 종이가 이미 손바닥 땀에 눅눅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승리야, 여기서 뭐해? 서승리는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승리야, 들어갈 자격이 없어서요. 고민호는 더 캐묻지 않고 그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겉옷을 벗어 서승리의 어깨에 걸쳐줬지요. 서승리가 그 겉옷을 밀어내려 했지만 고민호가 손으로 눌러 잡았습니다. 한참 동안 두 사람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단 밑으로 바람이 지나갔고 서승리의 손에 들린 꽃잎이 한 장 떨어졌습니다. 본부장님, 응, 저 여기 3시간째 앉아 있어요. 계단을 못 올라가겠어요. 왜? 들어가서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죄송하다고 하면 되나요? 제가 무슨 자격으로 죄송하다고 해요. 고민호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승리야, 여기 누가 계시는데? 서승리가 한참 뒤에야 입을 뗐습니다. 고 팀장님 아버지가요. 여기 계세요. 고민호의 숨이 멎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되묻고 싶었지만 지금 이 사람에게 답을 강요하면 안 된다는 것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승리의 어깨가 조금씩 흔들리더니 이내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고민호는 그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떤 말도 이 순간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 무렵 고결은 조은혜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봐요. 이상하게요? 제 앞에서 말을 하다가 멈춰요. 서 실장님도 그러시고 아버님도 그러시고 눈을 안 마주치세요. 조은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하는데 목이 잠겼지요. 고결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은혜 씨, 저 오늘 아버님한테 여쭤볼게요. 뭐요? 제 아버지 사진 보시고 낯익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었는지요. 조은혜의 손끝이 찻잔 손잡이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잔이 받침에 부딪혀 달그락 소리를 냈지요. 그날 저녁 조성주는 석권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집으로 오라는 말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석권식이 도착했을 때 테이블 위에는 졸업 앨범이 펼쳐져 있었고 조성주는 그 위에 USB를 소리나게 올려놓았습니다. 석권식이 그것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혀 잔이 넘어졌지만
신경도 쓰지 못했습니다. 너 혹시 갖고 있는 거야? 25해 됐어. 석권식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그대로 주저앉았지요. 손바닥으로 얼굴을 쓸어내리는데 손가락이 눈에 띄게 떨렸습니다. 그날 밤에 내가 왜 그렇게 오래 안 올라왔는지 이제야 알겠다. 조성준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이 안고 언덕 올라올 때 넌 아래에 남아 있었잖아. 나는 내가 그 사람 확인하고 있는 줄 알았어. 성준아, 권씨가 내가 대신 간 거잖아. 석권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을 못했습니다. 입술이 몇 번 달싹이다 그대로 다물렸지요. 나 그날 이후로 그 아이 얘기를 너한테 한 번도 못 꺼냈어. 꺼내면 안 될 것 같더라. 그런데 그 애가 지금 내 집에 새를 들어 살고 내 딸이랑 손을 잡고 다녀. 밥상 앞에 앉아서 웃어. 나는 그 얼굴을 매일 보면서 밥을 먹어. 조성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 애가 지금도 자기 아버지 사고 기록을 찾고 있어. 넌 그걸 알면서 25회를 그냥 봤어. 성준아, 이거 터지면 결의가 무너져. 자기를 키워준 집이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만든 집이라는 걸 알면 그 애가 어떻게 버텨? 지금은 안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 조성준의 목소리가 방 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석권식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넌 그 애를 보호한 게 아니야. 내가 편하려고 입을 다문 거지. 그 말에 석권식의 어깨가 크게 한번 들썩였습니다. 25해 동안 스스로에게 한 번도 허락하지 않았던 말을 오랜 친구의 입으로 듣고 있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고결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조성준의 손이 USB 쪽으로 움직이다 멈췄고 석권식은 자리에서 일어서지도 앉아있지도 못한 어정쩡한 자세로 굳어버렸습니다. 고결의 시선이 테이블로 내려갔습니다. 펼쳐진 졸업앨범, 그 위에 놓인 작은 USB. 고결이 천천히 다가와 앨범을 들여다봤습니다. 산에 셋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지요. 이분들, 아버님이랑 서 실장님이시네요. 조성준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 가운데 분은 누구세요? 방 안 공기가 멈췄습니다. 조성준이 숨을 한번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고대치 사장이야. 고결의 눈빛이 그 순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차 키가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죽지도 않았습니다. 세 분이 친구셨어요? 석권식이 처음으로 고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조성준이 낮게 말했습니다. 결아, 앉아라. 할 얘기가 있어. 고결은 앉지 않았습니다. 선체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결아, 25해 전 그날 밤 그 사고 현장에 나도 있었어. 고결의 숨이 멎었습니다. 아버님이요? 나랑 서 실장님이랑 그리고 또 한 사람. 고결의 손이 테이블 모서리를 짚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지요. 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조성준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결의 시선이 앨범 사진 위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산의 셋, 조성준, 석권식, 그리고 고대치. 이 사진에 세 분밖에 없는데요. 방 안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석권식이 입을 열었습니다. 고 팀장님. 고결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날 자수했습니다. 판결문에 제 이름이 있어요. 과실치사로 5년을 받았고 그 5년을 다 살고 나왔습니다. 고결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습니다. 주용만 비서에게서 자수한 사람이 5년형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을 때부터요. 그런데 석권식의 말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차 운전대를 잡은 건 제가 아니었습니다.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조성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고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래, 아주 길게 석권식을 바라봤지요.
귓속에서 심장 뛰는 소리만 크게 울렸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실장님 이름으로 판결이 났습니까? 석권식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결이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그럼 누가 몰았습니까? 석권식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몇 번 달싹였을 뿐이지요. 그 침묵 속에서 조성준이 손을 뻗어 USB를 고결 쪽으로 밀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 손짓이 전부였습니다. 고결이 그것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어 쥐었습니다. 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석권식을 바라봤습니다. 서 실장님, 우리 아버지 죽인 사람이 당신이었어요? 석권식이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이 잘게 떨렸지요. 아닙니다. 그럼 왜 25회를 감옥에서 사셨습니까? 석권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결이 USB를 쥔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제가 이걸 열기 전에 직접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석권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게 젖어 있었습니다. 25회 동안 가족에게도 회사에도 심지어 제 아내에게도 꺼내지 못했던 말이 마침내 목을 넘어왔습니다. 고 팀장님. 제가 그날 고 팀장님을 그 차에서 꺼냈습니다. 고결의 손에서 USB가 흔들렸습니다. 언덕 아래로 굴러떨어진 차 뒷자리에서 제가 맨손으로 문을 뜯어서 팀장님을 안고 올라왔습니다. 손바닥이 다 찢어졌는데 그때는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그때 팀장님은 7살이었고 저를 올려다보면서 아무 소리도 못 냈습니다. 울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버님 계신 쪽만 계속 보고 계셨습니다. 고결의 무릎이 꺾일 듯 흔들렸습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그날의 소리가 사이렌과 흙냄새와 흐릿한 얼굴들이 한꺼번에 밀려 올라왔습니다. 관자놀이가 깨질 듯 아팠지만 고결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여기서 쓰러지면 이 이야기가 끝나버린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저를 꺼내신 손이 서 실장님 손이었다는 겁니까? 석권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왜 25회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까? 고결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테이블 위 잔이 그 소리에 잘게 울렸지요. 회사 복도에서 저를 몇 번을 마주치셨습니까? 아침마다 같이 출근하자고 하셨잖아요. 제 앞에서 웃으셨잖아요. 그 얼굴로 25회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석권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그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손등이 잘게 떨렸습니다. 고 팀장님,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 말고요. 제가 듣고 싶은 건 그게 아닙니다. 고결이 USB를 다시 들어보였습니다. 이 안에 답이 있습니까? 석권식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성주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25회를 자기 손에 쥐고만 있던 물건이 마침내 제 주인을 찾아간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성준의 속은 하나도 시원해지지 않았습니다. 짐 하나를 내려놓은 자리에 더 무거운 짐이 그대로 올라앉은 기분이었지요. 고결이 집을 나섰을 때 조은혜가 대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요, 어흥이? 무슨 일 있었어요? 고결이 조은혜를 바라봤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USB가 쥐어 있었지요. 대답을 하려는데 목이 막혀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은혜가 두 손으로 고결의 손을 감쌌습니다. 그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은혜 씨, 저 오늘이요. 우리 아버지 마지막 순간을 아는 사람을 만났어요. 조은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날 저를 그 차에서 꺼낸 사람이요. 25회 동안 매일 아침 저한테 인사하던 분이었어요. 조은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결을 끌어안았습니다. 고결의 어깨가 그제야 무너지듯 흔들렸습니다. 같은 시각 고대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석권식에게서 걸려온 전화가 몇 번이나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힐끔 보고는 잠만 비웠지요.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었잖아. 앞으로도 없을 거고. 혼잣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조성준이었습니다. 고대치의 손에서 술잔이 미끄러졌습니다. 유리가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지요. 고대치는 그 조각들을 내려다보면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25해 동안 남의 이름 뒤에 숨어 마음 편히 살아온 사람에게 그 밤이 마지막으로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오늘 낮에 사장실에서 조성준이 던진 질문 하나가 아직도 귓속을 맴돌고 있었으니까요. 고결의 손에 쥐어진 그 USB 안에 무엇이 담겨 있을지, 그리고 고결이 그것을 언제 열게 될지가 이제 남은 문제입니다. 석권식이 대신 짊어진 25해가 누구의 자리를 대신한 세월이었는지 그 답은 아직 고결의 손안에 잠겨 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7살 아이가 마침내 그날 밤 자신을 끌어올린 손을 찾아냈습니다. 이제 그 손의 주인이 마지막까지 감춘 이름이 누구일지 다음 이야기에서 확인해 보시지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